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꾸준하게 조심 다지면서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11월 28일 정도의 스냅샷을 찍은 건데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XRP 거래소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에 대한 그런 도표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1등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2월 이후에 65억 개의 XRP가 감소됐다. 대략 한 30% 정도가 지금 거래소에서 어딘가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온치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거래소에서 이런 막대한 양의 XRP가 어디론가 이동이 되어 버리는지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 기사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이낸스에서도 XRP 보유량이 사상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공급 쇼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보유량이 10년의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공급 충격에 대한 신호탄이 나올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긁어온 물량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마 그 백엔드에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로 XRP에 대한 스팟 ETF를 준비시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플 원장에 대한 익스체인지 리저브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바닥권에 내려와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내 XRP에 대한 수량을 지키면서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일일비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임원 루크 저지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솔라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XRP가 배울 점 또한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트위터를 보게 됐을 때 솔라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검증인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서도 XRP가 배울 점이 있는 나름의 실용성과 속도를 갖추고 있다. 사실상 TPS만 놓고 본다면 XRP보다 솔라나가 훨씬 더 빠르죠. 하지만 금융기관들,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체계 자체는 리플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크 저지스가 얘기했던 것 3가지 정도를 간추려 왔는데요. XRP는 본래 다른 목적의 자산이다. 국경 간 송금,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자산 클래스이죠. 장기 수요에 대한 근거는 있다라는 말, 저 또한 동의가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 AI와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통금융과 온체인 전환 빨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도 체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리플 원장에 대한 결제용 앞으로 확장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리플 통화 불안을 덮친 사하라 터키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아프리카 지역과 트리키에라고 불리는 터키에서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리스 메릭이라고 하는 리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총괄 임원은 두 지역에서 XRP 레저 기반 송금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완전히 규제에 대한 승인과 허용된 토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를 직접적으로 스테이킹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릴 것 같은데요. 한 올해 연말 12월 29일 정도에 플레어 재단과 함께 라이브로서 특별 수업 진행 준비 중에 있으니까 플레어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정말 지지부진하고 나름 역사적 패턴으로서 강세를 보였던 11월 달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약 17%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도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극단적 공포에 지속적으로 좀 머물러 있죠. 이제는 정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아닌 본인이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트럼프 미국 우크라이나 협의 이후에 이제 종전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엔 70대 운전자가 또 돌진을 해가지고 요즘에 부쩍 이 고령운전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뉴스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부산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인도에 돌진하면서 4명이 사상을 입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고령층의 운전자 141명 정도를 3개월 지켜봤을 때 페달에 대한 오조작 의심이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다라고 해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서 일론 머스크의 말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10년에서 20년 뒤에 노동은 선택의 영역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이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비단 이거는 운전 쪽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도 이제 정리해고를 하고 권고사직 사례도 많이 나와지고 있죠. 요즘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 AI와 로봇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돈의 의미가 없어지고 노동 자체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즉슨 통제권의 시대로 가면서 기본생활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돈을 CBDC라고 하는 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 나눠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AI, 인공지능과 크립토, 블록체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웨이모 잘 알고 계시죠? 이 구글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고 자율주행 택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까지도 이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다닌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된 기사죠. 점점 이런 무인 택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운전자가 없는데 그냥 사람을 태워가지고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이 구글의 무인 택시 웨이모, 부상사고가 사람 운전자의 7분의 1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자동차가 운전하는 곳이 아닌 내가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텍사스, 플로리다 쪽으로 로봇택시 이 웨이모가 서비스 대폭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뉴욕이나 도쿄 같은 데서는 시범 주행을 하고 있죠. 벌써 2020년 이후에 1000만 건 이상 유료 서비스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까지 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인간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결제하는 시대. 최근에 업비트와 네이버 역시 합병을 단행했죠. 온체인 AI에 대한 실험을 시동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결제에 어떤 게 쓰이게 될까요? 벌써 기화 체인이 나오면서 기화 월렛도 준비시키고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이미 전 세계적으로 커피숍이라든지 항공권,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암호화폐로 결제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 과거부터 인공지능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결제 인프라가 새롭게 다져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터카드는 리플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사용 카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역시 DID라고 하는 Decentralized Identity의 약자죠.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이 된다. 점점 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웹 3.0의 시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DID 기술 또한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점점 더 실물이 아닌 디지털 결제, 디지털 카드,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운전면허증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업비트 관련해서 이제 슬슬 입출금 순차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어디로 보낼 때 웬만하면 입금 주소 신규 발급을 꼭 하셔가지고 보내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용자들은 반드시 신규 입금 주소를 발급받아서 이체를 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쿠팡 관련해 가지고 뭐 환불이다 보상이다 이런 식으로 URL 여러 가지 막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클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워낙 다양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도 잘 안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디지털 자산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그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